포츠모스 조야. 중일전쟁. 고립주의 미국. 석유 제재. 잠자는 거인.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심하게 건드렸던 쫄보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도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요?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하와이 진주만 상공으로 일본 항공기 353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공습으로 미 해군 전함 8척 중 4척이 침몰하고 2,33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88기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날 일본은 미국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고 세계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50분 전 미군 레이더 병사들은 오아후 북쪽에서 접근하는 대규모 비행체를 포착했습니다. 경계에 들어가야 할 순간이었지만 상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늘 훈련 중인 B-17편대일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경고는 무시되었고 곧이어 하늘에서 떨어진 건 훈련기가 아닌 매격기와 폭격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미국을 공격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군국주의적 야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안보 불안, 자원 부족,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1905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양 열강이 아닌 비서고 국가가 제국주의 열강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협상은 일본에게 정치적,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포츠모스 조약,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 푼의 전쟁 배상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미국은 일본의 권리를 가로막는 방해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 군부는 미국을 장차 반드시 충돌하게 될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일본의 군사작전 계획서에는 미국이 항상 제2순위 적국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는 대공황의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붕괴되었고 실업자와 사회 불만이 확산되면서 군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은 정부의 명령 없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군은 스스로 만주를 점령했고 이듬해 괴뢰국 만주국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고 국민 여론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헌정주의에서 군국주의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외곽의 루고우차오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간의 국지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은 전면적인 중일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은 3개월 안에 승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후퇴하며 저항을 이어갔고 일본은 중국 대륙 깊숙이 들어간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중국이 버티는 이유가 미국의 지원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 버마 로드를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군수물자와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1940년 일본은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틈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의 통상항해 조약을 파기하고 철강, 항공유, 기계 부품 등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41년 7월에는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체 석유 수입의 약 81%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전시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분량의 비축유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중일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일본 내 각 부처의 엘리트들을 모아 만든 총력전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그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총력전에서 절대 승산이 없다. 이 보고서는 당시 총리이자 육군 강경파의 수장인 도조 히데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러일 전쟁도 처음엔 질 줄 알았지만 이기지 않았는가?
전쟁은 책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일본은 남방으로 진출해 석유를 직접 확보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네덜란드령 독일도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은 남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미국령 필리핀과 하와이 진주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에 미국이 결코 전면전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전후처리에 실망한 미국은 1920년대 이후 유럽과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를 고수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35년부터 중립법을 통과시켜 전쟁 중인 국가와의 무역금융 거래를 금지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1940년 프랑스가 함락되며 런던이 공습을 당하던 상황에서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미국은 싸울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습적으로 미국 태평양 함대를 제거한 뒤 자원을 확보하고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전함 8척 중 4척이 침몰했고 188기의 항공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날 진주만에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렉싱턴 등 미국의 핵심 항모 전력은 작전 중이었고 그로 인해 태평양의 제해권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공습 다음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은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은 수치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인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날 의회는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일본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미국은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웠습니다. 진주만 공습 직후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예언이 되었고 2년 뒤인 1943년 미군은 암호를 해독하여 그의 비행 일정을 파악한 뒤 전용기를 공중에서 격추해 암살했습니다. 그가 진주만을 날려버린 18개월 후 미국은 그를 정확히 겨냥해 하늘에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싸우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단지 분노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이상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